네, 안녕하세요. 동동행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환율 그리고 미국 증시 잠깐 아주 잠깐 보고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테마 같이 형성되어서 강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 발굴하고 그리고 지나간 것들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일봉을 보면은 뭐 암담하죠. 그렇지만 지금 바닥을 찍고는 파란선에 만나고요. 바닥 찍고 파란선 만나고, 바닥 찍고는 파란선 만나고. 결국엔 이제 회귀 본능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옆으로 지금 횡보해주는 그런 며칠 동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분 봉 봤을 때, 자, 이런 모습이죠. 이게 옆으로 좀 더 행보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회귀 본능이 있어서 뭐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슬쩍 또 따라 붙겠죠. 물론 거기서 이제 상승을 해주느냐 못하느냐는 또 그때 돼봐서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급락은 좀 멈춘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봉상 봤을 때도 네, 좀 많이 내렸죠. 이전 저점보다 더 많이 깨고 내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환율을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자, 지수와 반대로 얘는 오히려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행보해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하고 환율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가야지 우리 지수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환율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들어온다기보다 나가기가 더 편한 거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렇지만 환율을 또 월봉상으로 우리가 또 보면은 또 좀 위험 구간에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1240포인트 1240포인트 이번에도 124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아무래도 좀 단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좀 휘둘릴 수도 있겠구나. 게다가 트럼프, 아베, 시진핑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들 때문에 코스피는 곧바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세계지수 나스닥을 좀 볼게요. 자, 주봉인데 고점 찍고 돌파하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눌렀어요. 근데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폭락한 거 빼고라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일봉상 한번 지금 눌렀지만 지금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내려가는 파동인지를 좀 다시 한번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행인 거는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이 1%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1% 가까이 그 근처 언저리까지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 갭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도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미국 시장 지금은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안 좋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강한 테마 그리고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그런 종목 위주로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면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도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이렇게 수익 난 거를 올렸는데, 오늘 오전에만 일지테크, 동원수산, 모트렉스, 서현이와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한번 서현 이화를 들어가서 4.7%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제 나름대로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매매를 좀 했던 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는 또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말아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고, 매매를 오히려 막 또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면 안 되겠죠. 좀 하루 정도 쉰다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전열을 가다듬어서 좀 매매를 하는 그런 멘탈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좀 사실 필요한데, 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올라갈 만한 종목이 뭔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뭔가, 그런 거를 같이 좀 보면서 지나간 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상승한 게 있다면은 우리가 보면서 그 차트의 모양이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음번에 그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복귀를 많이 하고 여러 종목을 돌려보면서 좀 제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실력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절대 단타하는 사람 아니었거든.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원칙을 나름대로 만들면서 하나하나 이제 연습을 하면서 하니까 뭐 좀 수익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좀 열심히 하는 자에게 좀 하늘이 좀 돕는다는 생각도 하지만 좀 그렇지만 자만하지 않고 또 열심히 또 배우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한 거래 대금이 한 100억 이상은 최소한 터져야지 거기서 뭔가가 이제 거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의 분위기가 이제 탈 수 있는데 저는 대형, 중형, 소형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소형 시가총액이 소형인 그 종목에 100억하고 삼성전자의 100억하고는 충분히 다르죠. 그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소형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 중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 순서대로 좀 나열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4조 5양이 제일 많이 들어왔네요. 770억. 그리고 아시아나 링크 제네시스 뭐 이런 등등등이 들어왔습니다. 4조 5양은 아시다시피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뭐 이렇게 폐기물 그때 원전 폐기물을 바다에 이제 방류한다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이슈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산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최근에 많이 떴는데 강하다고 느껴졌지만 확실히 강하네요.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 이제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떴죠. 에어 부산이라든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돌아보는 시간 가지고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조 5양은 뭐 이거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바닥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108억 정도 되는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긴 장대 양봉이 들어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보통 여기서는 이제 이런 상황일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종가 매매를 많이 하세요. 여기서 종가 6,700원에서 종가 매매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이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캔들이 이틀이 한 3일 정도 횡보하면서 짧은 캔들이 횡보하면서 지지하는 구간을 만약에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면은 그 지지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낮은 자리에서는 분할로 좀 사서 수익을 좀 챙긴다. 이제 이런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봉상 보면은 그렇겠죠. 4등분 했을 때, 이 긴 양봉을 4등분 했을 때, 하나, 둘, 셋, 세 번째, 4분의 3 되는 높이에서 저가, 종가상 저가, 저가. 이게 지금 5개의 캔들로 바닥을 이렇게 여러 번 다져준다면은 충분히 이때는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땅 치고 오르는데, 오를 때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할 때, 수익을 챙길 때,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정도 우리가 매도를 정하냐, 가격을 정하냐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매매 법칙이 있을 겁니다만, 저는 이제 길게 봅니다. 길게 봐서 주봉상으로도 보고 하는데요. 자, 주봉상 봤을 때 일단 이 바닥 이전에도 바닥이 되어줬던 6,350원, 6,350원, 6,350원. 그러면 이번에도 6,350원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줬구나.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박스의 자리. 이 박스의 자리가 아래로 깨지고 난 뒤에 또 다른 박스. 그리고 또 다른.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고점과 저점 연결하니까 저점 연결, 고점 연결 이런 박스가 나오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아래가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움직였었죠. 자, 이렇게 움직였었고 이 박스가 만들다가 다시 한번 더 깨졌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랑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는 충분히 매물대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평선의 자리도 매물대가 될 수 있겠죠.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박스에 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제가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대충 이런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이건 치우고 이 빨간 선에서
여기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이 상단의 박스권의 저항을 계속 반등을 해준 어떤 바닥 자리, 뭐 이런 자리인데, 자, 돌파하다가도 결국 여기서 멈추죠. 돌파하다가도 여기서 윗꼬리주고 멈추고, 이제 또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가 됐구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만약 하나,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종가 밑에서 시작해서 좀 오르다가 다시 윗꼬리 주면서 쭉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려줬으니까 다행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에서는 수익을 반 정도는 최소한 챙긴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마음속에 새겨두고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야 되겠죠. 누군가 이 바닥에서 이 꼭대기까지 65%, 55%를 수익을 다 챙기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내가 잘 아는 구간, 내가 살 수 있는 구간, 내가 어느 정도 팔아야 될 구간, 안전하게 리스크를 낮추면서 살 수 있는, 매매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그런 구간을 따질 때는 만약에 50% 아래 위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5% 혹은 뭐 길게는 15%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요런 매매가 끝나면 또 다른 종목 가운데서 내가 잘 아는 곳에서 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저는 좀 선호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무조건 꾹 쥐고 있는다 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는 아니고,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불편한 상황이죠.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아시아나 IDT는 그냥 뉴스에 따라서 그냥 급등하고 뉴스에 따라 떨어지죠. 여기서 강하게 올랐고요. 이때도 매각 이슈였죠. 그리고 한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뭐 타이밍은 운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운이 나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나 항공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또 오늘도 좀 터졌긴 했죠. 자,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하락 추세에 있다가 바닥에서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죠. 이 박스권 매매입니다. 꼭 보면은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되었던 자리였어요. 확연히 갈라지죠. 그리고 이게 돌파하는 순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빵 돌파가 되죠. 1파, 뭐 2파, 뭐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는데, 계속 끝까지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친구들은 또 급하게 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기는 완전히 그냥 미끄럼틀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죠. 자, 돌파할 때 이때가 사실 매수의 구간입니다. 혹은 이 자리 매수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지는데 종가상 5일 이평선을 올린 게 이때가 한 번이고요. 그리고 또 이때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후성하고 비슷하죠. 왜냐? 후성은 그동안 이 박스 바닥에서 이 박스 동안 행보했는 그런 매물대를 지지를 해줬거든요. 여기서 사실 지금 5일선을 살짝 올려내면서 5일선 밑으로 계속 종가상 올리지 못하다가 한번 살짝 올렸어요. 근데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매물대에 딱 맞춰가지고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야 되겠죠.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게 좀 우리가 매매하기 좀 편하긴 하고요. 한데 자, 이 선이죠.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더 무너졌어요. 자,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든 거죠.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번 찍고 위로 빵 오르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오르는 모양이죠. 링크 제네시스가 후성하고 비슷해요. 후성도 보시면은 오르고 난 뒤에 계속 5일선 아래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때 이 매물대, 이전에 박스권 상단의 매물대에서 딱 지지해가지고 올려주죠. 눌렀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링크 제네시스도 올렸다가 눌렀다가
뭐 이쯤이나 좀 눌렀다가 한번 급등이 한번 살짝 탁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이든 간에 일단은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눌리더라도 한번 지켜보다가 7,200원, 뭐 7,100원, 200원 정도 사이에서 만약에 좀 눌렀다가 한번 올려주는 후선과 같은 모양이 보이신다면은 매매를 해도 좀 수익을 단기간 좀 많이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자, 그리고 자, 일지테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지테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지저분해요. 제가 보는 거는.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510원만 되면 다시 못 올라가게 누르고요. 또 올라가려가다 또 누군가 눌렀고 관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나왔죠. 큰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나왔죠. 그럼 1차 상승, 2차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 보통 1차 상승에서 이 하단에서도 올라갈 때 보시면은 20일 이평선 위에서 계속 놀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떨어질 때도 한 20일 평선 뭐 언저리에서 혹은 여기 매물대에서는 충분히 반등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강한 매물대를 살짝 깼다가 올라갑니다. 자, 이럴 때는 매매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1차 상승, 2차 상승 후에 지금 떨어지다가 지금 여기 양봉 있잖아요. 이 양봉에 지금 종가 그리고 여기 고점 딱 맞은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겠나, 혹은 여기 20선 언저리에서는 반등을 해주지 않겠나라고 제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한 건 아니죠. 갑자기 살짝 떴는데 뭐 5일 이평선이랑 10일 이평선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가다가 이제 말았던 것 같아요.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15분봉. 이게 15분봉의 모양입니다. 한번 고점 만들고 그 다음에 고점 점점 낮아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점 여기 만들었는데, 자, 첫 번째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고점 되면은 이 선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을 수 있고, 그리고 대충 이제 여기가 이제 하단이죠. 대충 여기가 하단이고, 이쯤에가 또 다른 하단 모양이고, 뭐 저는 대충 이제 제가 보기 쉽게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겠죠. 자, 이런 모양이죠. 자, 보시면은 이건 저의 어떤 관점이에요.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그리고 밑에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돌리죠. 그래서 한번 쉬었으면은, 자, 하루, 이틀, 3일, 그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정도 됐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위로 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이쯤에서 좀 돌려주지 않겠나고 생각했는데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갔는데, 자, 여기를 계속 이렇게 여기 근처 오면 계속 못 올라오게 계속 막는 그런 관리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15분봉 말고 한 5분봉으로 가까이서 볼게요. 자, 이게 보이시죠? 3분봉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일 겁니다. 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게 계속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박스죠. 물론 여기 뭐 꼭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게 누르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는데, 8월 16일하고 하루 반나절을 계속 눌러주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점심 먹고 나와서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돌파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파할 때 그냥 사버렸습니다. 돌파를 사버렸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고점들이 맞고 떨어지는데, 얘가 최소한 여기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뭔가 일이 자꾸 있고 누군가가 찾아오고 하니까 저는 대충 이쯤에서 지금 잘라가지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맞고 또 다시 떨어지죠. 똑같이 이전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차트의 모양을 좀 봐야지 우리가 좀 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 한
한 4% 정도 수익 날 수 있었는데 뭐 2.7%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좀 안 좋은 장에서. 자, 일지테크도 이제 봤는데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반등이 지금 더 크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장 돼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좀 흐르다가 횡보하면서 돌려주는 자리. 근데 이 횡보가 단지 뭐 1분봉이나 혹은 3분봉을 봤을 때 왔다리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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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탈 4시간 정도에서 더블바닥 만들어서 올려주는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최소한 하루 정도, 하루나 뭐 그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바닥을 딱 돌려주는 그런 모양이 보여진다면은 좀 더 괜찮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지테크 한번 봤고요. 자, 시간이 좀 빠듯한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네요. 자, RS 오토메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RS 오토메이션도 뉴스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떴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탈일본 관련주예요. 여기 보시면 로봇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탈일본 추진, 대기업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나미 같이 불매운동, 그 다음에 쌍방울, 코데지 컴바인, 신성통상, 이런 의류, 그러니까 유니클로를 대체할 만한 그런 상품들 그렇게 보다가 수산물,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이제 여기서 이제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이렇게 점점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테마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들어 올립니다. 사실 이게 부품 국산화하는 어떤 그게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냥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애는 아니죠. 다만 바닥에서 고점을 연결한 선, 저점을 연결한 선, 일단 이런 추세로 지금 내려가다가 지금 강하게 지금 위로 올린 거죠. 자, 위에 보면은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이 대충 한 11,000원, 11,300원 정도만 되면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거기서는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이 현재는 있어 보이고요.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자, 내일자 종가 매수를 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내일자 이 캔들이 옆으로 횡보를 해주는가 그런 거를 좀 지켜보면서 저점이 다져지는 것이 어딘가, 만약에 그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면은 분봉상 2바닥 혹은 3바닥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준다면은 그땐 낮은 가격이 기다려 있다가 이렇게 좀 공략하는 그런 매매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1,300원, 그리고 좀 더 여기를 돌파한다면 첫 번째 고점 한 29,000원 이런 식으로 12,000원, 29,00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서 접근을 하면 수익을 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여기서 한번 끊어가도록 할게요.